그리고 반복되는 다이어트와 요요로 위기를 겪고 있다는 남자들. 과연 누구일까요? 빨리 라면 끓여서 현기 찍는단 말이에요. 한참 방송했던 김형욱이라고 합니다. 뒤이어 이곳을 찾은 또 다른 주인공. 등장하는 모습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일명 초고도 비만 나무로 불린다고 하죠. 전염배이고요. 제가 최근에 잰 거는 258kg입니다. 현재 두 사람의 체중은 얼마일까? 김형욱 씨는 119kg, 전현배 씨는 255kg으로 두 사람 모두 정상 체중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닮았다는 거 많이 들었는데.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구나. 두 남자가 말하는 요요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배고파 현기 찍는단 말이에요. 평소 먹방 콘텐츠를 제작해온 김형욱 씨. 제가 성장기 때 초등학교는 애들보다 더 컸어요. 몸무게가 제가 중학교 3학년까지 80kg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점점 살이 찌더라고요. 급격히 120kg, 130kg가 급격히 찐 거예요. 다이어트야 뭐 맨날 하죠. 근데 옛날에 한약 먹고 뺀 적 있고, 한약 먹고 운동하면서 10kg를 뺐었어요. 계속 빼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또 안 되더라고. 먹는 게 땡기니까 요요가 와갖고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를 했었거든요. 빼려고 노력은 많이 해봤죠. 어린 시절 유달리 덩치가 컸다는 시간이 갈수록 체중은 더 늘었습니다. 문제는 참기 힘든 음식의 유혹. 맛있잖아. 우리나라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차라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맛있게 만들어 놓고선 저보고 살 빼라 그러면 그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이게 찌는 습관이 보니까 뭐냐면 맨날 남들보다 급하게 먹고 빨리 먹고 금방 체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금방 살이 다시 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255kg의 초고도 비만 전현배 씨는 어땠을까? 어렸을 때부터 좀 키랑 몸무게가 좀 크게 나와서 우량아로 태어났고 이제 7살 때는 34kg에서 40kg 왔다 갔다 하는 160kg에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100kg를 찍었고요. 중3 때 150, 고2 때 188cm에 188kg 딱 똑같이 한번 찍어봤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씨름부를 하게 돼갖고 그때 먹으면서 운동을 해서 이게 밸런스가 맞았는데 이제 씨름을 제가 한 18살 때 그만두다 보니까 20살 넘어가니까 200kg를 넘은 것 같습니다. 씨름 선수 출신이다 보니 많이 먹는 것이 익숙했던 현배 씨. 하지만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요요는 유혹하는 악마 같습니다. 거의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마약 같은 존재 아닌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단순간에 쾌락에 망가뜨리는 그런 악마 같습니다. 분명히 건강하게 감량을 했는데 이 요요라는 놈이 먹어도 돼. 이 정도 뺐는데 한 입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갖고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늘어서 정신력을 망가뜨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예. 함께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을 찾은 두 사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당연하죠. 그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우선 하기 전에 제가 지금 허리에 피를 6개를 박아놓은 상태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알려주시면은 뭐 젊었을 때 생각하시면서 운동하시는 걸 생각하시면은 너무 관절에 무리나 부담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은 손실이 된다 하더라도 관절이 받는 부하들은 정말 그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절들은 노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절은 다치지 않으면서 근육들이 조금 손상이 되면서 그렇게 근성장이 될 수 있게끔 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근차근 습관화를 들이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스쿼트라는 거를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몸통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만져보실까요? 그렇죠. 앉았다가 그대로 업! 바닥을 밀면서 일어난다 생각하시면서 그대로 일어나세요. 그렇죠. 올라오셔서 호흡 한 번만 더. 네. 그대로 업! 좋습니다. 오케이. 괜찮으세요? 조금만 쉴게요. 많이 힘드시죠? 스쿼트를. 제가 부정맥이 좀 있어.
살이 찐 상태에서 운동을 할 경우 관절이 다치기 쉽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절대 금지. 차근차근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날 오후 운동이 끝나고 그들이 찾은 곳은 다름 아닌 고기 뷔페. 어우, 맛있겠네. 먼저 양념 고기를 듬뿍 담습니다. 굽는 딱 뒤집는 스킬이 다르시네. 뭔 스킬이 있나 이게. 그냥 뒤집으면 되는 거지. 운동도 했으니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하는 두 사람. 쌈에 고기도 듬뿍 올리고 후식으로 냉면과 밥까지 야무지게 먹어줍니다. 그런데 조금 자제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저 반찬이 맛있으면 2-3공기씩 먹고 일반적으로 1공기 반 이상은 먹는 거. 집에서 전 밥을 먹을 때 탄수화물을 요런 그릇에, 만약 예를 들어 이게 밥그릇이라면 일반 밥그릇이면 그 그릇에 이렇게 해서 밥을 먹거든요.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젓가락질. 참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늘 식욕은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기만 해도 식욕 폭발을 불러일으키는 맛있는 음식들. 이게 바로 시장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장을 보러 나선 오늘의 주인공 강민주 씨.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장 보기 전에 시식부터 하는데요. 시식 코너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아이고 닭강정 있네.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사장님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 물가요 이거. 닭강정 맛이 마음에 쏙 든 모양이네요. 이번엔 어묵에 유혹하는 손길 떨칠 수가 없겠죠? 체중 감량이 시급하지만 눈앞의 먹거리를 놓칠 수가 없다는데요. 시장에 오면은요 이런 어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식욕이 땡겨가지고. 하나를 더 먹을까 말을까. 너무 맛있는데 하나 더 먹자. 에이. 처음엔 적당량만 먹을 생각이었지만 먹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계속 먹게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어묵 5개를 가뿐하게 먹고 말았는데요. 이제 장을 보나 했더니 또다시 민주 씨의 발걸음을 세운 건 우와 만두 맛있겠다. 만두 좀 주세요. 이러면서. 이거 왕만두 주세요. 우와. 와 김이 모락모락 나네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장의 만두를 한 입 베어 물면 지상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시장엔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 걸까요?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그냥 지나치질 못하겠어요. 참지를 못하겠어요. 장은 안 보세요? 장 보는 게 우선이 아니고 군것질 하는 게 우선이에요. 네, 많이 파세요. 시식에 이어 포장까지. 아직 장은 보지도 못했는데 온몸에 통증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유. 하루 5,000보 이상은 걷기 힘들다는 민주 씨. 결국 주저앉고 맙니다. 여기 시장 보러 다니는 걸었다고.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살이 한 1년 동안 10kg 부른 것 같은데요. 다리가 땡기고 심할 때는 여기가 감각이 둔해져요. 날씬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살이 쪄가지고. 건강했던 지난 날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민주 씨. 힘겹게 장을 본 후 어딘가에 들리는 민주 씨. 한식 뷔페를 찾았네요. 한식부터 양식, 분식까지 다채로운 음식이 한가득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없던 식욕도 생길 것 같네요.
재빠르게 음식으로 접시를 채워나가는 민주 씨. 한 번 폭발한 식욕이 좀처럼 사그라들지를 않습니다. 먹어야지요. 그래야 든든하지요. 먹을 때만큼은 세상 행복하다는 그녀. 가득 차 있던 음식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데요. 어느새 한 접시 클리어. 그리곤 이내 다시 음식으로 접시를 채우는데요. 한식 또 먹어야 돼요. 한국 사람은 멈춰야 하는 걸 알지만 큰일이에요. 식욕 억제가 안 돼서. 외식을 하면 과식해요. 특히 주부들이. 본전 생각나잖아. 디저트는 분식으로. 먹고 나서 후회할 거라는 걸 분명 알지만 멈출 수 없는 식욕. 결국 세 접시를 먹고 나서야 민주 씨의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200% 후회를 하죠. 먹고 난 다음에는. 제 몸에 미안해요. 그래서 항상 후회하면서도 이렇게 식욕을 참지를 못하네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좀 쉬어야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배도 부르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휴. 많이 먹어서인지 소화가 잘 안 되는 듯한데요. 가스 차고 그냥 소화도 안 되고 죽겠네 그냥. 이거 또 후회할 짓을 또 하고 왔구만. 잠시 누워만 있는다는 것이 그대로 낮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체중 증가 이후 무기력함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하루 시간 대부분을 누워있다는 민주 씨. 그런 자신이 미워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거의 진짜 누워있는 것 같아요. 송장처럼 누워있어요. 때로는 나한테 막 책짓질하면서 욕할 때가 있어요. 너 왜 그러냐고. 3일 동안 너무 누워있어서 허리가 나 아프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욕해요. 너 왜 그러냐고. 내가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죠. 누워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활동해라. 나한테 막 책짓질을 해요, 혼자. 소리 지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많았어요, 저.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는 민주 씨. 1년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했다고 합니다. 이거 피 검사한 거 총 콜레스테롤 검사한 거요. 수치가 223이 나왔어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훨씬 웃돌았습니다. 간 검사를 피로 봤는데요. 수치가 안 좋게 나왔어요. 체중 증가와 함께 켜진 건강 적신호. 60kg 나갈 때는 검사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요. 지금 무릎 망가졌죠. 이미 수술을 했죠. 허리 협착증도 있고요, 현재. 당뇨병도 이렇게 뭐 살찌다 보면은 쓰리고라고 총 콜레스테롤, 혈압, 당뇨 다 이제 망가지겠죠. 뭐. 이렇게 계속 살이 찌면. 날씬하고 예쁜 외모로 어딜 가든 빛이 났지만 식당을 홀로 운영했던 바쁜 일상 속에 건강을 놓쳐버렸습니다. 고도 비만의 허리 협착증, 무릎 파열, 고지혈증, 당뇨병 전 단계, 지방간 등 민주 씨가 현재 앓고 있는 질병들입니다. 살 때문에 건강만 잃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날씬했을 때 입었던 옷이 가득합니다. 그거를 언제 빼서 입나 저런 옷들을. 예쁘고 빛났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도무지 그 방법을 모르겠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킷을 입어봅니다. 의외로 순조로운데요. 이건 스판이라 들어가긴 하네.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어딘가 어색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입어요? 이렇게 뿔떡뿔떡한데? 이거 못 입지. 옷태가 나지 않는 상황. 외출하려면 입을 게 없어요, 옷이.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매일매일 체중을 확인하고 있다는 민주 씨. 과식한 탓인지 어제보다 체중이 더 늘어났다는데요. 큰일 났다. 이 내 생애 최고 몸무게네. 이 비만이 건강하고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엄청 슬퍼요. 다른 거는 수술하면 끝나지만 비만은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마음적으로 너무. 이렇게 살이 계속 찌니까. 내친 김에 허리둘레까지 재보는 민주 씨. 정상 수치보다 10cm 더 굵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지만 망가진 무릎 탓에 운동기구는 건조대로 전락한 지 오래. 참기 힘든 식욕, 늘어만 가는 체중. 무너진 건강에 운동도 그림의 떡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무기력해지고 막 우울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살만 찌고 그러니까. 무릎 때문에 사실 저 운동을 하려고 중고로 샀어요. 한두 번 했나? 안 해요. 그리고 그 뒤로 안 해요. 그렇다면 민주 씨의 현재 건강 상태 어떨까요?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체성분 검사부터 혈액 검사, 복부 초음파까지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여기 보시면 복부 초음파예요? 네, 이게 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얄까요? 그렇죠. 저는 표면을 하얀 다 지방이 덮어버려서 덮고 있어서. 그래서 초음파로 다 반사해내니까 색깔이 이렇게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우리가 심한 지방간만 중증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어머님은 지금 중증 지방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중증이요? 색깔의 차이가 너무 확연하잖아요. 네. 삶의 기능을 하나씩 잃어가는 거죠. 심각합니다. 심각하네. 그죠? 1년 전보다 너무너무 심각하고요. 이렇게까지는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나름 제 혼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방간이 지방 간염으로 발전한 상황. 1년 전보다 민주 씨의 건강은 더 악화됐습니다. 비만은 삶을 갉아먹는 약간 악마의 어떤 손길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비만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암보다도 치료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건 중독의 영역인데 중독이 아닌 것처럼 무시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암보다 치료하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비만입니다. 이곳은 무제한 회전초밥 뷔페인데요. 많이 먹어야지 결심하고 들어가서도 몇 접시 못 먹고 나올 때가 많기도 하죠. 때론 생각보다 많이 먹을 때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30분 시간 제한을 두고 두 여성 모두 어느 정도의 초밥을 먹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식사가 시작되고 느릿느릿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마른 여성의 사례자. 반면 음식을 먹으면서도 다른 접시를 집어드는 또 다른 여성. 쌓여가는 접시의 속도가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성의 식사 속도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 식사를 해나가는 두 여성. 드디어 30분이 지나고 서로의 식사량이 궁금한 여성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식사량에 깜짝 놀라는데요. 9접시 먹었습니다. 25접시 먹었습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원래도 배가 좀 부른다 싶으면 더 이상 식욕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먹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 이것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맘 먹고 지금 와서 이 정도 먹은 거거든요. 네. 더 이상은 식욕이 안 나와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어서 저는 한 5접시만 먹어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막상 음식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냥 좀 땡겨가지고 그냥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두 여성의 식욕,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몸 안에서 호르몬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놔야 이 호르몬의 균형이
음식을 먹을 때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전달해줘서 그만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과잉 섭취를 하고 지방을 점점 축적하게 되고 이런 나쁜 악순환의 고리에 계속 빠져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식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네, 이제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호르몬 삼총사라고 부르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렙틴, 아디포넥틴, 세로토닌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렙틴은 우리가 식사를 시작하고 그 음식물들이 위의 점막을 자극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양이 어느 정도 충분해졌다라는 거를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은 몸속에 저장이 돼 있는 지방 혹은 새로 생긴 지방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위 행복 호르몬이다, 쾌락 호르몬이다 이렇게 부르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필요한 정도의 어떤 행복을 느끼게 되면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게 되는, 그래서 적은 양에서 음식을 섭취하면서 약간 양이 늘어나면서 음식을 그만 섭취하게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세 가지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그때는 비만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논문에 따르면 조개의 활동이 없고 누워만 있는 게으른 쥐에게 세로토닌이 증가되는 약물을 투여했더니 다이어트 세포가 증가하고 체중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충청남도 당진시. 집은 3층이라고 하는데 이 속도가 더디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무거운 몸. 50대 중반의 최은숙 씨는 심각하게 비만이 된 몸 때문에 가쁜 숨을 내쉽니다. 막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살이 찌다 보니까 이렇게 안 아픈 곳이 없네요. 일상생활의 버거움은 물론 건강 또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즐거워야 할 퇴근길이 고통으로까지 느껴진답니다. 이제 그녀에게 비만은 단순히 외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민이 많으시겠군요. 또 살이 다시 찌니까 계단 오르고 내릴 때가 제일 공포예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게 또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혈압약에 당뇨. 혈압약을 오래 먹다 보니까 왜 저도 당뇨가 생길까 봐 막 그런 걱정도 들고.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살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친 그녀.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 날씬하고 예뻤지만 10년 전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조금씩 늘어난 살. 그리고 다이어트 한답시고 그 병원 가서 살 빠지는 약 처방도 해보고 또 한약도 먹어보고 또 양약도 먹어보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살이 한 30kg 이상 찐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뒤로는 이렇게 살이 안 빠져요. 어디가 가장 많이 찌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쪽 이렇게 이 복부가 제일 많이 찌고요. 막 잡히잖아요. 살을 빼려고 했던 극한의 노력들이 오히려 독이 된 걸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살이 찌다 보니까 이 볼도 넓고 발이 통통하니까 이쁜 신발도 못 신고 해서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집 밖을 나서는 최은숙 씨. 어디 가세요? 옆동에 엄마 사셔서 제가 튀김 사왔거든요. 튀김 같이 먹으려고 지금 사갖고 가고 있어요. 다행히 어머니 집은 2층이랍니다. 엄마. 어서 와라. 나왔어. 어서 와. 인근에 사는 여동생까지 거의 매일 모인다는 세 사람. 오자마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 몸무게 재려고? 쪘어? 또 쪘어. 드디어 밝혀지는 최은숙 씨의 체중. 걱정할 만했군요. 너도 한번 몸무게 다뤄봐. 오늘서 딸들 뭐하네? 몸무게 봐요? 몸무게를 안 해. 언니의 물귀신 작전에 동생까지 체중계에 올라섰습니다. 얼랄라, 또 쪘네, 또 쪘어. 이거 가면 갈수록 몸이 느네. 두 딸의 1급 비밀 공개. 자매가 모두 심각한 비만입니다.
다이어트는 해봤어요. 한 3개월 했었거든요. 8kg를 뺐는데 지금은 요요 현상이 오나 다시 찌는 것 같아요. 자, 언니 사왔으니까 엄마 하나씩 먹어봐요. 우리. 오감을 자극하는 먹을거리 앞에 참기란 쉽지 않은 법. 최은숙 씨는 체중을 재고 나서인지 망설여지나 본데요. 아, 나 이거 먹어야지. 안 먹어. 다른 먹지 거 먹을래. 바로. 아, 왜? 아, 먹어봐. 다른 거 먹을 거야. 아, 다른 거 뭐 먹으려고? 결국 최은숙 씨의 선택은 견과류를 갈아 넣은 차입니다. 유혹이야, 유혹. 먹어봐. 안 먹을 거면서 왜 아유, 사왔어? 자꾸 욕하지 마. 맛있어. 드세요. 더 이상 찌는 건 안 된다 생각하기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건데요. 어머니는 이런 딸들이 못마땅한 눈치입니다. 엄마 너희 나이 때는 얼마나 날씬하고 이쁘다 소리 얼마나 들었는지 아냐? 집안 살 좀 빼요. 실컷 짜고 실컷 먹고 살 빼려니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알았어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할게요. 맨날 엄마만 하는 소리가 오늘까지만. 아이고 그거 그렇게 적어오면 뭐 살 뺄 수 있까?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지. 놈들 날씬한 거 봐. 나도 날씬한 딸 옷 입은 것 좀 봤으면 좋겠어. 어머니의 냉정한 일침 맞는 말씀만 하시는데요. 모두 딸들을 걱정해서 그런 거겠죠. 우리 큰딸은 날씬했을 때 배우 같았어요. 너무 이뻤어요. 이제 다른 병 생길까 봐 걱정이고 많이 몸이 망가질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 다른 건 아이고 어떻게 뭐 내가 빼줄 수도 없는 문제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것뿐이에요. 또 배 아파? 또 위험 있는 거 아니냐? 나 또 아파. 먹는 양과는 상관없이 속이 쓰릴 때가 많다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그걸 소화시켜서 그날 변을 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변을 못 보니까 장에서 이제 독소가 쌓이다 보니까 그게 다 살인 것 같아요. 그 지금도 보면 이 복부 보면은 살이 이렇게 쪘잖아요. 그게 다 독소가 남아 있어서 배출을 못 하니까 그게 다 살이 되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해도 빠지지 않는 체중이 떨어진 소화력과 변비 때문인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6개월 전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공복혈당이 높게 나왔고 이미 혈관 질환 관련 약들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혈압약, 고지혈증약, 간수치약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덜컥 겁이 납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그 심장 질환 쪽에 신경경색이 와서 이제 숨이 멈춰서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이제 깜짝깜짝 놀래서 일어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최은숙 씨 마음 같은 비가 내립니다. 저녁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최은숙 씨가 매 끼니 빠지지 않고 먹는 반찬이 김이라고 하는데요. 두부 한 모 주세요. 오늘은 두부도 한 몫. 매번 사는 게 비슷하지만 이런 날씨엔 들러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계절도 바뀌는데 신발 좀 한번 볼까? 멋진 겨울 부츠부터 예쁜 구두까지 눈이 먼저 즐겁습니다. 이거 250ml 한번 줘보세요. 마음에 드는 신발은 신어봐야죠. 그런데 안 들어가. 볼이 넓어서. 볼이 좀 넓으셔가지고 작으시네. 신발 모양이 제각각이니 그럴 수 있죠 뭐. 다른 신발도 신어보는데요. 볼이 있어서 안 들어가요. 이쁜 거 못 신는다니까. 체중 증가로 발도 살이 찐 상태. 원하는 신발을 신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도 많을 텐데 그런 것도 볼이 넓다 보니까 못 신어요. 일단 살을 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올게요. 아이고, 예,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네네. 네. 현황 많이 들어오니까 들리세요. 예. 돌아가는 발걸음에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속상한 마음에 굶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저녁 준비 중인 최은숙 씨. 그럼요, 먹어야죠. 대신 밥 양을 줄여보려 작은 밥그릇을 사용합니다. 소박한 최은숙 씨의 한 끼 식사. 평소에도 김과 김치, 밥 위주로 적게 먹으려 노력을 한다는데 도대체 왜 살이 찌는 걸까? 항상 의문이라고 합니다. 국 같은 거, 뭐 찌개 같은 것도 잘 안 먹는 편인데 항상 보면 이런 식으로 밥을 먹거든요. 왜 살이 안 빠지고 이렇게 찌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역시나 모자랐던 건지 밥 반 공기 추가. 그리고는 한 숟가락이나 더 떴을까? 또 먹으니까 또 배가 이렇게 또 아프네. 결국 화장실로 향합니다. 변비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건 아닐까? 플라프로예요? 훌라후프 하면 장에 자극을 주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가끔. 그로 인해 생긴 변비로 장에 독소가 쌓인 건 아닐까? 비만을 해결해 보려는 최은숙 씨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백화점이나 뭐 마트나 그런 데 가서 보면 이쁜 옷 입고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 거 보면 그게 제일 부드러워요. 저도 이제 좀 살을 빼가지고 이쁜 그 원피스에 구두 이쁜 거 신고 야 니네들 나 좀 봐라 하고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배우 같다던 예전의 나는 사라진 지 오래. 비만 때문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한 번 더 리즈 시절을 꿈꾸는 건 헛된 욕심일까요?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극도로 음식물 섭취를 자제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대사량을 줄이게 되니까 다이어트가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식사량을 늘리면 원래의 몸으로 복귀하는 건데요. 이렇게 내 몸의 기억과 흐름을 역행하는 다이어트 방법들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생긴다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비만을 더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예쁜 꽃에 하루 종일 둘러싸여 있으면 마냥 행복할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예원 씨는 매일매일이 버겁기만 합니다. 쉼없이 찾아오는 통증 때문인데요. 도무지 익숙해질 수 없는 통증의 고통. 조금만 움직여도 찾아오는 묵직한 아픔은 살이 찌며 시작됐습니다. 그새 땀범벅이 된 그녀. 무려 30kg의 급격한 체중 증가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살 찌고 나서부터는 몸이 힘드니까 그냥 다리 뻗고 앉아있게 되고 그냥 계속 퍼져있게 돼요. 이따가 예약권도 많아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계속 행동이 되게 느려지고 있어요. 마음은 급한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예약 시간이 닥쳐서야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그토록 꿈꾸던 플로리스트였건만 요즘은 꽃을 봐도 행복하지 않다는데요. 여기 이렇게 서봐. 한때는 자신이 직접 모델을 했지만 이제는 언제 카메라 앞에 섰는지조차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저희 시그니처 상품인데 희한하게 제가 찍어서 올릴 때는 주문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동업하시는 사장님이 찍어서 예쁘게 올리면 주문이 되게 잘 들어와요. 이게 또 꽃이 얼굴이랑 몸매랑 오빠를 좀 봤거든요. 제가 그냥 자신도 없고 몸매에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안 찍어요.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20대. 인생이 활짝 피어나는가 싶던 찰나.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전신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온몸이 성한 데가 없는 예원 씨. 최근 들어 피부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데요. 피부병이 심해졌는데 안 보이는데 이런 데 엄청 많이 퍼지고 특히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 여기 이런 데 엄청 장난 아니에요. 배도 심하고요. 염증성 피부 질환을 시작으로 어느새 온몸은 질병 덩어리가 됐습니다. 급기야 얼마 전엔 지방간과 심근경색의 경고까지 받은 상황.
모두 살이 찌고 난 후 얻은 질환들입니다. 너무 계속 등이 계속 아프고 계속 피곤하고 살이 급격하게 찐 거기 때문에 늘었다. 약을 좀 먹어야겠다. 뭐 그런. 체중이 30kg 증가하면서 당뇨병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특히나 그녀는 당뇨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 아빠 이 나이 때 오셨어요. 당뇨가. 갑자기 살 막 찌면서 당뇨 판정 받고 나서 그때 또 살이 확 빠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합병증으로 좀 고생 중이신데 불안해서 살도 찌고 하니까 저도 당뇨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누구보다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잘 알기에 더욱 두려운 예원 씨입니다. 슬슬 예약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이 급해진 그녀. 어떡해. 하지만 마음과 달리 살이 찐 이후론 일하는 속도도 아주 더뎌지고 더 힘에 부치는데요. 그런데 이때 식사가 도착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게 일을 하며 보통 끼니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데요. 그것도. 오늘의 메뉴는 분식 3종 세트. 예원 씨의 최애 메뉴랍니다. 밥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국물도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빨리 먹어야겠다. 배달 예약을 받아놓은 터라 언제나 쫓기듯 급하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음식을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과 폭식도 모자라 빨리 먹기까지 그야말로 나쁜 식습관을 모두 가지고 있는 예원 씨. 짠 어묵 국물까지 시원하게 들이킵니다. 항상 이제 긴장 상태. 혹시 모르니까 계속 시계 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먹게 되고 급하게 먹게 되고 먹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첫 끼예요, 지금. 이런 일상을 반복하며 살은 점점 더 찌고 있습니다. 식사 후 꽃다발을 배송하기 위해 가게를 나섰는데 얼마 걷지도 않아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다행히 시간 맞춰 배송을 완료했지만 아, 힘들어. 일을 마친 안도감이 들기도 전에 다시 시작된 통증. 그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지우야. 퇴근과 동시에 다시 시작된 육아. 지칠 대로 지친 그녀의 구세주는 바로 지아 뭐 먹고 싶어요? 피자? 배달 음식입니다. 그럼 오늘 치킨 먹을까? 피자 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배달앱을 켜기 일수. 우수 고객일 정도로 배달 음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이게 뭐야, 지우야? 이거 치킨. 아직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어린아이. 그러다 보니 예원 씨의 식사 시간은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 배달 음식으로 채워진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그녀. 조금이라도 퇴근이 늦는 날은 습관적으로 야식을 찾게 된다는데요. 3, 4회. 거의 근데 매일이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보상 심리가 되게 커요. 나는 오늘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먹어야지.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지며 버텨오는 동안 어느새 몸은 망가지고 마음의 병까지 찾아왔습니다. 공황, 불안, 우울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약이고요. 자기 전에 먹는 약. 이게 원래 이 생활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점점 늘어나고 안 먹으면 잠이 안 오고 그냥 옛날 같았으면 꾸미고 나가서 놀고 이렇게 풀고 오면 끝인데 지금 꾸며도 꾸민 것 같지 않고 약을 안 먹으면 슬픈 생각을 조금만 하면 눈물이 그냥 계속 나요. 근데 저는 우는 게 너무 싫거든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일상. 예원 씨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체중이 30kg 증가하며 고도 비만이 된 예원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음식 뭐 좋아해요? 탄수화물. 응, 그치. 그 탄수화물 좋아하면 안 돼요. 살 안 빠집니다. 아이고, 여기 지방간이 엄청 심하네. 이게 콩팥이거든요. 내 간이고
까맣고 하얗죠. 하얀 것만큼 지방이 많은 거예요. 그건 체중 때문에 내장 지방도 많네. 고도 비만 상태인 예원 씨는 몸속 장기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장 비만까지 매우 심각했는데요. 혈관 속 염증 수치를 알아보는 생혈 검사도 진행해 봤습니다. 당뇨와 심근경색 위험까지 판정받은 예원 씨.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저게 많이 뭉쳐서 혈관벽에 달라붙게 되면 혈관이 좁아져요. 그게 막히면 경색이다. 뇌경색, 심근경색. 터지면 뭐가 돼? 출혈, 뇌출혈. 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젊은데 요새는 젊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요새는 30대도 급사가 원인이 돼요. 한 가지는 사기치게 되면 암으로 사망할 수 있고 특히 여자들 유방암, 난소암, 대장암이 발생해요. 알았죠? 검사 결과 고도 비만 상태인 예원 씨는 복부 비만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까지 정상치를 훌쩍 넘어 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진짜 뇌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혈관 특히. 피 끈적끈적하고 그건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안 보이니까 눈에. 각오도 각오인데 빼야만 되는 것 같아요. 살려면. 살을 빼는 차원을 넘어 그녀에게 비만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예원 씨와 같이 급격하게 살이 찌는 고도 비만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 이는 배달 음식이 익숙한 우리의 식습관과 무관치 않은데요. 인기 배달 메뉴의 대부분이 고칼로리의 고탄수화물 음식들입니다. 예원 씨 역시 끼니를 대부분 배달 음식과 외식으로 해결. 30kg의 급격한 체중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요. 과도한 지방은 우리 체내 장기 곳곳에 지방으로 쌓여 몸속 장기들을 공격하고 재기능을 못하도록 하는데요. 특히 장기에 낀 지방은 강한 독성의 염증 물질을 내뿜어 각종 대사질환, 심지어 암까지 부릅니다. 내장지방은 특히 여성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내장지방이 복부에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대사증후군의 발병률은 2.4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성인 남녀 32만 명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내장지방이 1kg 증가하게 되면 당뇨병 위험이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무려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은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등 치명적인 질환까지 불러일으키는데요. 즉 비만은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유혹은 우리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산에 엄마랑 오랜만에 오는구만. 불어난 체중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이기영 씨. 어머니를 따라 등산에 나섰는데요. 산에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에게 벌써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가뿐히 올랐던 기영 씨였지만 요요 현상으로 13kg 넘게 살이 찌고부터는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네, 그 전에 다닐 때는 좀 저기였는데 맨날 운전만 하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조그만 산인데도 엄청 힘드네. 운전 너무. 살을 빼겠다고 시작한 등산. 하지만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기영 씨가 찾은 건 설탕물에 가까운 커피 믹스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 모르겠어요. 아기 때는 다 날씬해요. 맨날 이거. 아니 먹는 게 좀 문제인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술하고 또? 술하고 고기. 폭식. 기름진 거 좋아하십니까? 폭식해. 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고기 일주일에 한 5, 6번은 먹을걸요. 고도 비만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주범은 있죠. 하산하면서 이미 배달 음식을 주문한 기영 씨. 아니 점심 곧 드실 텐데 또 피자를? 네, 살짝 그래도 하나 먹고 있다 냉동 얼렸다가 나중에 또 먹고 그러면 되니까요. 지금 그냥 밥 차리는데 오래 걸리니까 하나 먹을래. 배고파가지고. 평소에도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는 기영 씨는 피자 한 판을 빠르게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간단히 허기만 때우겠다던 기영 씨는 피자에 스파게티까지 얹어 먹습니다. 그의 심각한 복부 비만은 피자와 스파게티에 함유된 트랜스 지방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온 트랜스 지방은 쉽게 배출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서 나쁜 지방으로 남습니다. 기영 씨가 트랜스 지방을 폭풍 흡입하는 동안 주방에서는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다음 메뉴는 포화 지방입니다. 방금한 따끈따끈한 밥에 채소, 쌈장, 삼겹살을 얹은 기영 씨는 처음 식사한 사람처럼 야무지게 먹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두세 끼를 한 번에 먹는 일이 이 집에선 일상입니다. 맨날 이래 먹어요. 그냥. 삼겹살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이제 먹지 말아야 되지. 살 빼려면. 아니 그리고 이경 씨는 밥 먹는 양이 네. 조금 많다고 하던데. 보통 이거 2개 정도. 아까 뭐 우리 애들 다 그래요. 피자 안 먹었으면은 지금 이 식단이면 한 3그릇까지도 가능해요. 많이 먹을 때는. 줄자 있어? 줄자? 배 둘레는 비만의 기준이 됩니다. 내장 지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부 둘레가 기준치를 많이 벗어날수록 성인병이 일어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진짜 걱정스럽네. 뭐 줄자가 그렇게나? 아이고. 보통 성인 남성의 배 둘레가 35인치를 넘으면 비만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기영 씨의 복부는 어느 정도일까요? 진짜 심하다 진짜 너. 45네 40. 아니 어머니 이 정도 배둘레 나오는지 알고 계셨어요? 예? 이 정도까지는 몰랐지. 몰랐지. 저거 너무 심하네. 유도 선수 출신으로 60kg의 다부진 체형을 유지했던 기영 씨는 10년 만에 30kg 넘게 살이 쪘습니다. 한번 불어나기 시작한 체중은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라면을 끓이는 기영 씨. 먹는 양도 상당하지만 먹고 있는 방법과 종류도 문제입니다. 분식류를 먹어도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일은 드뭅니다. 라면은 물은 적게 넣고 떡과 만두, 햄을 듬뿍 넣어 끓입니다. 탄수화물과 나트륨, 트랜스지방 덩어리를 한꺼번에 섭취하는 거죠. 여기에 영양가는 없고 열량만 높은 술을 마시면 이전에 먹은 것들은 거의 다 지방이 됩니다. 저녁 먹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소화와 배출은 느려지고 몸 안의 독소는 쌓여갑니다.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갈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최근에 한 3주 전에 98까지 찍었었어요. 그게 최고 여태까지 몸무게. 100kg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 복부 비만이 좀 심각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나요? 일단 뭐 양말 신을 때랑 그다음에 뭐 고개 숙여야 될 일이랑 발톱 자를 때 뭐 그런 때 정도. 어떤 불편함이 있는 거죠? 이렇게 눌리면서 이제 숨쉬기가 곤란하다든가 이제 명치 있는 데가 좀 아프다든가 그런 거 있어요. 그렇다면 그의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체지방률이 정상치의 최대 3배가 넘게 나왔고 혈압과 총 콜레스테롤 역시 위험 수치가 나왔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나트륨은 술과 관계없이 발생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 1980년부터 36년 동안 지방 섭취와 사망률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포화지방 섭취가 5%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8% 증가했고 트랜스 지방을 2% 섭취할 때마다 사망률이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포화지방 5%를 고도 불포화 지방산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대체하면 사망률이 각각 27%,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 고혈압 질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일상에서 예방법은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염분 섭취가 많게 되면 부종도 심해지고 혈압이 상승할 위험이 커지는데 이제 또 체중이 많은 과체중이게 되면 체중이 감량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10kg 정도 이제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압은 평균적으로 5에서 20까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10kg당 혈압이 1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체중을 감량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지방을 먹지 않는 것보다는 적당량의 불포화 지방산을 함께 섭취해 주는 것이 포만감도 유지를 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